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김정은 간의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것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좌파의 그 평가가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뒤바뀌었죠.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트럼프를 지금 원망과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절대 저 윤창중이가 반미 감정, 그 싸구려 반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부질없는 그러한 논평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믿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이익, 어디까지나 애국심에 기반한 그러한 논조, 그걸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이 원망과 어떤 면에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트럼프가 전락했다. 이에 반해서 좌파 나팔수들은 역시 어제 오후 트럼프 김정은 간의 그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 뭐 전격적으로 등장해 가지고 트럼프를 칭송하고 심지어 뭐 우상의 대상으로 지켜세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무슨 의미냐. 트럼프가 대한민국 좌파가 바라온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 그대로 결정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완전한 CVID를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합의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북측 요구에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를 해준 게 아니라 CVIG를 보장,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해주었다. 이런 의미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 나팔수들의 트럼프 편들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세는 지난번 4월 27일 그 판문점 대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그 대사기 위장극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 방으로 넘어갔던 4.27 그 사기극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트럼프 당신마저라는 장탄식이 나오고 있다.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각성, 국민적 대각성이 나오고 있다. 그게 뭐냐?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핵무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제가 싱가포르 회담 전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처럼 그 믿는 도끼로 귀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핵무장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그 주장에 여러 댓글이나 SNS나 인터넷 세계를 제가 좀 뒤져보니까, 서핑을 해보니까 지금 그 목소리가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믿었던 트럼프가 저렇게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겁짐없이 흔든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대각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해 11월 8일이죠.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얻었던 그 트럼프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이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 트럼프가 북한 핵 폐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 이를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비수가 되는 것을 일거에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그게 부질없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일부 그 좌파 나팔수들은 어제 그 KBS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CVID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된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부를 한 것 때문에,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게 돼가지고 실망한다. 이런, 그야말로 참 이건 뭐 궤변이 아니라 정말 개소리 개소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좌파 나팔수들, 박지원이도 오늘 아침에 완전히 엄청난 악수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라고 참 떠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는 좌우 가리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부질없는 환상이었다라는 대각성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저렇게 변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각성. 특히 그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의 경우 30대도 1997년 이 국제통화기금 사태, IMF 사태를 겪으면서 직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양복과 구두를 신고 그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가족과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몰락을 직접 목격했던 아주 현실주의적인 40대 그리고 30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직접 겪었던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안보의식을 더 절실하게 갖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싱가포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30대, 40대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 미국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반미 감정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켜보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핵무장, 핵 개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흐름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거대하게 이 쓰나미처럼 일어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참 이건 뭐 절박한 문제죠. 이런 국민적 각성, 이 엄청난 이 의식의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객관적 팩트를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죠. 분노를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완전한 CVID를 합의문에서 명문화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CVID를 넣는 게 오늘 회담의 핵심은 아니었다. 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모습. 시간도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 그리고 합의문엔 강력한 표현이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 이게 어떻게 강력한 표현이냐 이거죠.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전날까지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CVID가 미국의 최대 목표라고.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렇게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고서는 발을 빼는 변명, 그 변명을 늘어놓는 거. 이건 한마디로 무책임의 극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TV 그 TV 리얼리티 쇼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차이점을 전혀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만 5개월째죠. 전혀 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그 오로지 시청률만을 쫓는 미국 그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그 MC라는 것을 어제도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정말 이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참 그런 심각한 정신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김정은이가 아주 그 의지가 대단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또 부풀리다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대한민국의 안보에 사활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도 신중하지 못한, 그야말로 거칠게 언급했죠.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한국에는
3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집에 데려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런 용어는 그야말로 싸구려 TV 쇼의 그 사회자나 게스트가 할 이야기죠. 나는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지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At some point I hope it would be.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뭘 하겠냐. 워게임이랬어. 워게임. 전쟁 게임이라고 거칠게. 이걸 완전히 격을 낮춰서 부른 거죠.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비싼 훈련이다. 괌에서 한국까지 6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거대한 미 군용기들이 날아가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온다. 훈련에 많은 군용기가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간다. 계속 돈 타령이. 정말 저급한 미국식 천민자본주의의 그 실체를 들여다보는 그 불쾌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 이건 의미가 뭐냐? 이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중국 시진핑의 쌍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합의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다. 중국이 말한 쌍중단, 쌍궤병행,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들었느냐? 응?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물어봤죠, 기자들이. 북한 정권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완전 어물어물. 그렇다면 왜 과거의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대응이 필요했다.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악수와 합의문이라는 종이 한 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꾸려 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것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를 겨냥해 융단 폭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격입니다. 특히 그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이건 그냥 트럼프가 이 말한 것을 그냥 갖다가 베낀 수준이고, 이야,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 했냐?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그 홈페이지 탑 기사입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폐기와 시간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구체성이 결여된 회담이다. 뉴욕타임스는 뭐라 했느냐? 거대한 도박이다. 거대한 도박, 휴지 갬블이라 했어요. 거대한 도박이다. 의아 내빈으로 겉만 화려했을 뿐 익스트라베이건트했고 양이 너무 적었다. 스킨피. 한마디로 의아 내빈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미국의 언론이에요, 이게. 이게 미국의 언론입니다. 어떠한 객관적 진실, 정의, 이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우월성, 그걸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그
그게 바로 미국의 언론이에요. 이럴 때 보면 참 미국 언론이 참 얼마나 대단하구나. 정말 대한민국이 나팔수 언론하고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한 신문도 예가 없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방송은 뭐 밤을 새워서 뭐 이른바 나팔을 풀어대고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은 이런 이야기 대목이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탄두와 정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춘 세련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보다 훨씬 얻은 것이 없다. 양보를 받아낸 것이 없다.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 칼럼은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단 하나의 선언에 불과했다고 아주 혹평했죠. 이런 이야기도 미국의 소리, 이 국무성이 운영하는 그 미국의 소리, 이 VOA에 보도가 돼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외교적으로 북한의 승리이며 미국은 첫 북한 지도자의 만남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인다. 어제 제가 그 트럼프 김정은 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합의문 발표 직후 제가 이 평론한 것과 거의 똑같죠. 제가 그랬죠. 트럼프의 완전한 패배이고 김정은의 완전한 기적적 승리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국 미국의 손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다. 이걸 우리가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뭐 반미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라면 북한은 뭐냐? 명실공히 미국으로부터 그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공동 합의문, 공동 발표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한미 동맹 와해라는 그들의 오랜 수건이 성취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과연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의 이 안보를 위해서 과연 핵우산을 펼쳐줄 것이냐. 그런 핵우산을 펼치기 위해서 과연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다. 파키스탄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도 옆에서 파키스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장으로 대응했듯이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살아남고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건 핵무장이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런 결단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저는 또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본은 이번에 싱가포르 그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심 핵무장의 결단을 낼 시점이 왔구나, 오고 있구나라고 그 시점을 찾고 있다고 저는 아주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대한민국 언론이 뭐 일본이 패싱이다, 저편 패싱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한 CVID를 이룰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 저것은 허풍에 불과하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갖고 온통 난리를 폈던 거죠. 자,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해야만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편적 예측이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 가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 그 실현될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넋을 잃고 평화타령만 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대한민국만 주변의 핵 보유국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고립무원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부질없는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말고 핵무장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핵무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도록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윤칼세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